안녕하세요. 고도원드림 5분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저의 체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혈압 약 꼭 먹어야 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고혈압에 대한 몇 가지 상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들면 누구나 혈압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둘째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셋째는 비만이면 아무래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고혈압은 원래 병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악명을 얻고 있습니다. 50년 전부터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은 50여 년 전에 미국 보험회사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고객 가운데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퇴역 군인들을 상대로 혈압약을 먹게 하고 조절한 사람과 그대로 둔 사람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조절한 사람들이 중풍이나 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덜 걸렸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140 수축기 혈압입니다. 이완기 혈압 90, 140에 90부터 고혈압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국제 기준은 좀 낮아져서 130에서 80으로 낮춰졌습니다. 이런 기준이면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이 고혈압 환자인 셈입니다. 이 고혈압은 당뇨, 고지혈증과 더불어서 생활습관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활습관을 좀 고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생활 개선을 택하는 쪽보다는 아예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혈압약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혈압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강제로 내리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 열을 강제로 내리는 해열제와 같은 것입니다. 해열제를 치료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의 집안도 고혈압 유전자를 가진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혈압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혈압약을 한 번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LA에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이곳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서 병원에 모셨는데 병원 의사들도 너무 높은 혈압이라고 놀라고 있다. 어찌하면 좋으냐.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당황하지 말고 혹시 LA 주변에 미나리가 있는지 찾아서 달인물, 즙을 내어 드려라. 제 동생이 하는 말이 미국에 미나리가 어디가 있느냐고 난감해했습니다. 찾아봐. 그 동네 없는 게 없다며. 아닌 게 아니라 이 미나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나리로 달인물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 물을 드시고 치솟았던 혈압이 차츰 내려앉고 위기를 넘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미나리가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식품이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체험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각자에게 이런 식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체질에 따라 평소에 드시면 위급한 상황에 위급함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15년 전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이 아산병원 심장내과에 전문의 친구가 있습니다. 절친인데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고혈압 처방을 받았는데 꼭 먹어야 하느냐 물었더니 그 친구의 말이 고혈압약은 약이 아니야. 나도 먹고 있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글을 쓰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밤샘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렇지 하다가 이 고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은 의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혈압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혈압입니다. 이 저혈압은 피가 혈관에 느리게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피가 느리게 흐르면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뇌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흔히 풍이라고 말하는 뇌졸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상식입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이른바 출혈성 뇌졸중이라 부릅니다.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입니다. 두 번째가 뇌경색입니다. 이른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입니다. 피가 느리게 흐르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근래 들어서 이 뇌경색으로 사망하는 그 사망자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혈압약의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부작용은 간과 신장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혈압약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큰 병폐이기도 합니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
먹는다는 것이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평생 먹는데 그것도 점점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면서 평생 먹게 되면 아마도 그 부작용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혈관이 건강해야 합니다. 혈액이 맑아야 합니다. 탁해진 혈액, 좁아진 혈관을 고치지 않고 약에 의존하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약의 용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혈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명백합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피를 탁하지 않게 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입니다. 인스턴트, 정크푸드가 아닌 생야채, 신선한 채소 많이 먹는 것이, 그것이 피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입니다. 이것이 고혈압 약보다 훨씬 좋은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온도를 높이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몸의 온도를 높여야, 배를 차갑지 않게 해야 피가 잘 흐르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피가 탁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 팁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만 잘 쉬어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명상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 혈압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얕은 호흡은 산소의 유입량도 적고 이산화탄소도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깊은 호흡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극대화하고 산소 유입을 역시 극대화해 줍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면서 해독 기능을 높여줍니다. 해독 기능이 높다는 것은 혈관을 맑게 해준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33 호흡, 아하 호흡 같은 호흡법을 여러 가지 저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혈압약 꼭 먹어야 하나입니다. 저의 대답은 안 먹어도 된다입니다. 물론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는 지금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130에서 80 정도 나왔습니다. 건강 카테고리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 고혈압 약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의사나 제약회사에서 쫓아와서 저에게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저의 체험을 그저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특히 이 의료적인 부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그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참고가 되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